오늘 신문 뉴스 가운데 기사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1면 보여주십시오. 자, 그 미국 소식 다음이 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성근 해병대 골프장 잡아달라 경호처 출신 요청에 예약 확정 답신 이렇게 됐는데 서로 간에 별도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게 동아일보가 보도하는 요지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렇죠. 그 두 사람이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하고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를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건데 네. 시점이 2022년 5월 달입니다. 그때 근데 요건 시점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멋쟁이 해병 카톡을 나눴다는 카톡방이 공개된 건 작년 5월 무렵쯤에 그렇죠. 주고받은 거고 이거는 그거보다 한 해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 취임할 무렵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 이 송모 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서 로비의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고 멋쟁 해병 카톡방에도 같이 있던 인물이죠. 네. 그 당시에 송모 씨는 5월 중에 덕산대 운동 잡아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서해 연평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서 이 추후에 연락을 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덕산대라는 거는 경기 화성에 있는 해병대 골프장이다. 그래서 이름이 덕산대 체력단련장인데 이 얘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같은 해 6월에 본인 이름으로 덕산대 체력단련장을 예약한 내역이 담긴 예약 확정 문자 메시지를 송모 씨한테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예약 시간, 코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공수처는 최근에 이 골프장을 방문해서 출입 기록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송모 씨는 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골프 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다만 무연찮게 인사하기 전에 안부 묻다가 만난 것이지 골프 모임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골프를 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최상병 사건, 그러니까 지난해 7월 19일부터 네. 8월 31일에 이르는 기간까지 송모 씨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라면서 구명로비 의혹을 부인을 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접촉했는지는 밝히지 않아왔다.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됐을까? 동아일보 5면에도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5면도 보여주십시오. 자, 공수처 해병대 골프장 출입 기록 확인, 임성근 모임 수사 탄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이 기사가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던 거잖아요. 골프장 잡아달라 그러면 골프장 잡아줄 정도의 직접 연락하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양자 간의 연락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송 씨가 로비 창구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정 시점에 통화 내역이 없다고만 할 뿐 송모 씨와의 관계나 다른 방식의 접촉 여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둘이 추가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날에도 골프를 치거나 만났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청와대에 파견을 왔을 때 처음 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연을 맺었다고 할 정도면은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닌 거지. 엄청 오래된 사이죠. 그치, 오래됐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이 군 골프장 좋잖아. 싸고. 저는 골프도 안 뭐 치고 한가하고 뭐 그럴 수도 가보지도 있잖아. 않아서. 사단장쯤이 이렇게 뭐 예약 좀 해. 그러면 그냥 바로 예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골프 치면 좋잖아. 그리고 임 사단장까지 같이 와서 한번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군 인맥 관리하기도 정말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그 임 전 사단장이 뭐 국방 뭘로 뭐 갔겠지. 아직 구체적인 직함은 안 나왔겠지만 파견이 됐었겠죠. 파견을 나갈 정도였으면 거기에서 경호처 고위직을 지냈었다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골프를 뭐
둘이만 쳤겠는가? 그렇지. 그렇게 안 골프 두 명이 잘 안 쳐요. 전 골프는 못 쳐. 근데 저도 다른 사람들이 치지만 보통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치잖아요. 그렇죠. 여럿이서 재미없게 거는데. 누가 둘이서 쳐. 그러게요. 고스톱도 둘이 잘 안 치는데. 그렇지. 고스톱도 둘이서 치면 재미없지. 그 여기 보면은 예, 있잖아요. 송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같이 공무원을 은퇴한 직원들하고 같이 쳤다. 평상시에 같이 생활할 때 안면 있고 잘 아는 분들이다. 그래서 같이 골프 치는 멤버 2명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임성근 전 사단장 입장을 듣기 위해서 동아일보가 이게 사실이냐고 물은 모양인데 예. 이거는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골프장을 잡아주면서 이 사람들하고 골프 계속- 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인연을 맺었을 거고 예.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종호 씨까지 이르는 그러한 인맥이 없었겠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상기해드리는 것은 이 송모 씨는 소위 말하는 이종호 씨와 관련된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그래서 이 이종호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예. 그때 당시에 공익제보자 변호사 A 씨하고 통화할 때 그때 이제 녹음 파일에서 임 전 사단장을 지칭을 하면서 사표 예.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다. 음. 그래가지고 송모 씨가 나한테 문자를 보낸 것을 포워딩을 했다.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송모 씨에게 그리고 송모 씨가 이종호 씨에게 그렇지. 이종호 씨가 VIP에게 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어. 거기다가 같이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톡방 멤버이기도 했고 또 송모 씨가 이전 상황을 보니까 골프를 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충분히 또 만들 수 있는 관계였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멋쟁이 병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임 전 사단장하고 골프 약속 잡고 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를 더 강화시켜주는 어떤 정황이 나온 거다. 이 임성근으로부터 송모 씨, 송모 씨로부터 이종호 씨, 이종호 씨로부터 VIP 이렇게 가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라인이 하나가 있고 송 씨가 그 배우에 그 뒤에 김용현 경유처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라인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 공수처가 최근에 경찰에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보내서 포렌식을 요청한 것 역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복잡해서 포렌식의 난항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이 금융로비 의혹 규명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들 얘기를 한다.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문자 확보했을까? 임성근 휴대전화는 못 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송 씨는 자기 휴대전화 갖다 준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게 문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열었나?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확보했을까? 아직 이종호라고 하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2차 주가 조작범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 사람 휴대폰도 아직 압수를 못한 것 같은데 통화 기록도 지금 못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영장을 기각해서. 근데 경찰에 줬는데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 휴대전화를 열었는가라는 의심이 좀 드네요. 경찰은 열었다. 의심되네요. 글쎄, 열었는데 입 싹 닦았어? 그게 더 웃기는 건데 상황이. 입을 닫고 있다가 논란이 지금 되니까 이 네. 기사가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 입을 닫고 있다가 송 씨가 자기한테 혐의가 뒤집어 씌워질 것 같으니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용현 차장을 팔면서 아니면은 이종호를 그러니까 여사 라인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가? 공수처에 대한 최근의 비판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에 대한 그 뒤늦게 비판이- 뭐 수사하는 거 뒤늦게 알고 뭐 당사자가 내가 이종호 그 변호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비판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사는 지금 공수처가 거의 주어가 지금 공수처잖아요. 그렇죠. 공수처가 수사하고 예. 있다. 공수처가 확보했다. 응. 공수처가 뭘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공수처가 해준 얘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임성근 이 문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한 것도 공수처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전까지는 이 문자를 확인 못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예. 근데 최근에 경찰에 임성근 전 사무장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임성근 전 사무장 포렌식 하는 휴대전화를 과정에서 열었느냐, 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서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들었다고 하면 경찰의 취재원이 노출될까봐 일부러 취재원을 가리면서 이런 식으로 보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그 문자를 본 사람이 말을 전해줬던가. 그럴 수도 있고 경찰이 열었으면 그 결과가 공수처로 통보가 됐겠죠 아마. 그렇겠죠. 공수처가 아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공수처가 열었다고 요즘에 하면.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음. 왜 수사를 안 하냐고. 음. 그럴 경우에 공수처는 그러면 욕을 먹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언론에 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출처가 우리라는 걸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데 기사를 보면은 이 출처가 공수처지 뭡니까 이게. 그래도 어쨌든 공수처 관계자 코멘트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 안에.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거의 기사가 주어가 이게 공수처죠 사실. 그러니까 공수처 보통 이런 경우에는 관계자 코멘트를 하나 정도는 집어넣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이걸 알게 됐어. 그렇게 해야지 보도의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코멘트가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 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박정훈 항명 수사에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처리 등과 관련한 그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 단장도 이 회의 주요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이건해 수사 중이었던 건데 수사의 주체가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군 검찰의 박 대령 수사에 관여했다면 또 다른 외압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한겨레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월 2일 군 검찰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에 국방부에서는 장관 주재로 박 대령 항명 사건 등 처리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수시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회의에는 박 대령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만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해야 하는지 등 여러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임기훈 비서관은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4일 있었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박 대령을 수사하던 국방부 검찰단의 수장인 김동혁 검찰단장도 대책회의 주요 멤버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이종섭 전 장관 쪽은 그 회의에 국방부 검찰단이 참석한 거로 기억하고 있다. 항명죄로 이건해 수사 중이었으니 당연히 검찰단장이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가 대책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지시했거나 의견을 냈다면 새로운 외압 의혹이 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참석한 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임 비서관은 항명 사건 때문에 이첩이 연기된 사정을 유족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회의에서 박 대령 수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면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군 검찰단 수사에 관여한 셈이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 8분께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6분 10초 동안 통화해 수사 관련 논의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 쪽은 대책회의에 국방비서관, 검찰단장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 쪽 김재훈 변호사는 항명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단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시는 국방비서관 입장에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으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겨레신문은 그러나
김 단장이 장관의 인사들까지 모여있는 대책회의에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면 공무상 기밀 누설 등 위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까 그 한겨레 신문 비유가 딱 맞아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참석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수사 개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검찰 단장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한겨레 신문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 검찰 단장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VIP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구명로비나 이런 데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지금 있는데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그게 일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니 막무가내 정권인 거지. 이게 참석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몰랐겠어요? 검찰단장 정도면은 박대령 항명죄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사를 담당해야 될 주체가 되는 검찰 단장이 있는데 거기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처벌을 할까 말까 어떻게 혐의를 하면 좋아 누구 뺄까 넣을까 이게 같이 대책회의를 수사회의를 같이 한 거지 이걸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주장을 하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고 하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아니냐? 그럼 검찰은 대통령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네? 이런 논리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논리를 들이대고 있네. 자, 동아일보 사설 보여주십시오. 도이치 공범의 경호처까지 임성근 둘러싸고 대체 뭔 일이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할 정도예요. 대체 뭔 일이? 네. 뭔 일이? 뭔 일이? 네. 동아일보가 일단은 문자를 확보한 거잖아요. 취재를 통해서 일면의 기사를 쓸 만큼. 그러니까 그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뭔가 동아일보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사설까지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앞서 말씀드린 문자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골프 모임 추진했던 인물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익신고자 A 씨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한 뒤 현재는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고 있고 이 모임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대화방 멤버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과 관련해 나눈 대화가 녹음돼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녹음 내용 중에 먼저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8월 이종호 씨가 이 공익신고자 A 씨와의 통화에서 송 씨에게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과 이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을 경우 송 씨가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 전 사단장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말 사이에 송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로비서를 부인했지만 송 씨에게서 격려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송 씨가 올해 6월 구명 로비의 중심 인물이 누군지 묻는 A 씨에게 김용현 이래라고 말했다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구명 로비설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등장한 데 이어 경호처로 의혹이 번지는 형국이다. 경호처는 허위 날조라고 반박했지만 송 씨가 갑자기 김 처장을 거론한 점은 석연치 않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 간의 관계와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규명해야 로비설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도드리퍼처럼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설 특검을 이번에 어차피 상설 특검법이 있는 상황이니까 상설 특검을 검토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겨레 신문 오면 보여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나치식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반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요 기사 내용 보면은 상설 특검이 조금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일단은 상설 특검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상설 특검법이 제정이 돼서
개별 특검법 발의가 필요 없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도입 필요성 판단만으로 특검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뭐 허들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상설특검은 재의결 실패 시 마지막 카드로 검토해 왔는데 도입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젠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상설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특검 추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인데 지금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렇게 각 한 명이 추천을 하면 3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국회 추천 몫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7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과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 추천 4명은 국회 규칙상 제1교섭단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죠. 그 밖에 교섭단체, 그러니까 제2교섭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규칙을 개정해서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연루의혹을 밝히는 게 특검 수사의 핵심인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추천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보다 수사 인력이 적고 기간이 짧아서 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여론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표기를 앞둔 차상변 특검법은 파견 검사 공무원이 각각 20명, 40명 이내고 수사기간이 최대 100일, 그러니까 준비기간 제외해도 100일인 반면에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 공무원이 각각 최대 5명, 30명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간이 최대 9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상설특검은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아서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차상병 특검법이 폐기될 경우 이럴 수단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상설특검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갈 수 있을까요? 상설특검으로? 김민하 평론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핑계로 대통령은 2명 만약에 민주당이 규칙 개정해서 추천하더라도 헌법소원 중이니까 내가 임명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팅긴다는 거지. 어느 길로 가든 어려움은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것도 또한 논란이 되다가 결국 거기서 막혀버리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읍소를 하는 거 왜 방법이 없는 건가? 윤 대통령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지.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경로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여권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경로가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화 좀 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대통령 자신과 관련돼 있는 아니다. 자신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지. 자기 배우자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참. 이런 대목에서 답답해져.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